LNF의 2025년 성적표. 이거 딱 보면 좀 이상하다는 생각 안 드시나요? 매출은 늘었는데 손실은 더 커졌다. 대체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오늘 이 재무 미스터리를 하나하나 파헤쳐서 숫자 뒤에 숨겨진 진짜 이야기를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의 투자 판단에 결정적인 단서가 될 겁니다. 자,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죠. 모든 궁금증의 시작은 바로 이 질문입니다. LNF의 2025년 매출, 분명히 10% 넘게 늘었거든요? 그런데 왜 회사는 수천억 원의 손실을 기록했을까요? 이 앞뒤가 맞지 않는 상황,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우리는 몇 가지 단계를 거쳐서 차근차근 살펴볼 겁니다. 우선 LNF가 도대체 뭘 하는 회사인지 그 핵심부터 알아보고 논란의 중심인 2025년 실적을 꼼꼼히 뜯어볼 겁니다. 그리고 돈이 어떻게 돌고 있는지 재무전전성을 체크하고 미래를 위해 어떤 계획을 세웠는지, 마지막으로 이걸 바탕으로 한 투자 시나리오까지 그려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순서입니다. LNF라는 회사, 과연 어떤 사업을 하는 곳인지 그 본질부터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야겠죠. 여기서 제일 중요한 단어는 바로 양극활 물질입니다. 이름은 좀 어렵게 들리지만 아주 쉽게 말해서 전기차 배터리의 성능, 그러니까 한 번 충전으로 얼마나 멀리 가는지, 힘은 얼마나 좋은지를 결정하는 말 그대로 배터리의 심장 같은 부품입니다. LNF는 바로 이 심장을 만드는 회사고요. 모든 이야기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LNF는 이 양극활 물질 사업을 중심으로 미래를 위해 두 개의 날개를 더 달고 있습니다. 하나는 LFP라는 새로운 소재로 사업 영역을 넓히는 거고, 다른 하나는 전구체라는 핵심 원재료를 직접 만들어서 안정적으로 공급받겠다는 전략이죠. 결국 이 두 날개가 회사를 지금의 위기에서 구해낼 수 있을지가 관건인 셈입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사건의 핵심으로 들어가 보죠. 2025년 실적이라는 숫자들 속에 서로 다른 이야기들이 숨어 있거든요. 이걸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이게 이번 이야기의 핵심 미스터리죠. 왼쪽을 보시면 매출은 13% 가까이 성장했어요. 분명 좋은 신호인데 오른쪽을 보면 영업이익은 마이너스 1,568억 원, 땅을 파고 들어갔습니다. 아니, 물건을 더 많이 팔았는데 손실을 봤다. 이 돈 대체 다 어디로 사라진 걸까요? 표를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미스터리가 더 깊어집니다. 본업에서 난 손해, 즉 영업 손실은 2024년보다 확 줄었어요. 이건 분명 개선된 거죠. 그런데 이자나 세금 같은 걸 다 빼고 난 최종 성적표, 당기순 손실은 오히려 손실 규모가 더 커졌습니다. 이건 마치 겉으로 보이는 상처는 좀 아물었는데 보이지 않는 내부 출혈이 더 심해지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회사의 재무 상태를 정밀하게 들여다봐야 합니다. 자, 이제 돈의 흐름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과연 LNF의 재무 구조에는 어떤 위험 신호가 켜져 있을까요? 첫 번째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숫자가 바로 이겁니다. 부채 비율. 2025년 말 기준으로요, 무려 363%입니다. 363%요. 363%.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아주 쉽게 말해서 회사가 가진 자기 돈이 100원이라면 빚이 363원이라는 얘기예요. 내 돈보다 빚이 3.6배나 많다는 거죠. 이건 정말 상당한 재무적 압박을 받고 있다는 명백한 신호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아주 중요한 지표가 있어요. 바로 영업활동 현금 흐름인데요. 이걸 기업의 혈액순환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쉽습니다. 실제로 사업을 해서 돈이 들어오고 나가는 걸 보여주거든요. 근데 이 흐름이 정말 롤러코스터를 탑니다. 2024년에 반짝 플러스로 좋아지나 싶더니 2025년에 다시 마이너스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네, 바로 이겁니다. 2025년에 현금 흐름이 다시 마이너스가 됐다는 거? 이게 바로 우리가 처음에 던졌던 질문, 매출은 늘었는데 왜 적자일까에 대한 아주 중요한 단서가 되는 거죠. 겉으로는 물건을 더 많이 팔았지만 실제로는 회사 통장에 돈이 쌓인 게 아니라 오히려 운영을 위해 돈이 계속 빠져나가고 있었다는 뜻이니까요. 자, 그럼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LNF는 과연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을까요? 앞으로의 성장 전략, 그리고 그 앞에 놓인 위험 요인들은 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런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LNF가 꺼내든 카드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바로 제품 다변화와 공급망 안정화인데요. 이게 회사의 미래를 좌우할 핵심 전략이라고 할 수 있죠. 첫 번째 카드는 바로 LFP라는 새로운 소재입니다. 요즘 가격 경쟁력이 중요해지면서 중저가 전기차 시장이 엄청나게 크고 있잖아요. 바로 그 시장과 에너지 저장 시스템 ESS 시장을 동시에 공략하겠다는 겁니다. 2026년 상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생산에 들어간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계획은 멋지지만 현실은 만만치 않죠. 넘어야 할 산이 몇 개 있습니다. 아까 봤던 363%의 높은 부채 비율, 이게 발목을 잡을 수 있고요. 또 마이너스로 돌아선 현금 흐름 문제도 시급히 해결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원자재 가격이나 전기차 수요처럼 회사 맘대로 안 되는 외부 시장 변수들도 무시할 수 없는 위험 요인입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나온 이야기들을 전부 종합해서 투자자 입장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최종 시나리오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앞으로의 길은 크게 두 갈래로 나뉠 것 같습니다. 최상의 시나리오는 LFP 신사업이 성공적으로 시장에 안착하고 돈을 벌기 시작하면서 현금 흐름이 플러스로 돌아서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부채도 차근차근 갚아나가면서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겠죠. 반대로 최악의 시나리오는 전기차 시장이 생각보다 더 안 좋아져서 신규 투자가 효과를 못 보는 경우입니다. 그러면 높은 이자 부담에 현금 부족까지 겹치면서 정말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세요, 파세요 같은 단순한 결론보다는 여러분이 직접 상황을 판단하실 수 있도록 체크리스트를 드리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LNF를 지켜보실 때 딱 이 세 가지만큼은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첫째, 영업 현금 흐름이 다시 플러스로 바뀌는지, 둘째, LFP 신사업이 실제로 잘 돌아가고 주문을 받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높은 부채 비율이 점차 낮아지는지 말이죠. 저희는 지금까지 객관적인 데이터와 가능한 시나리오들을 쭉 펼쳐 보여드렸습니다. 과연 LNF가 이 위기를 딛고 멋지게 턴어라운드에 성공할 수 있을까요? 이제 그 판단은 여러분 각자의 몫입니다.